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고 고요한 산골짜기를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아침이면 산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낮에는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마을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지런히 밭을 일구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해가 지면 집집마다 굴뚝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저녁 밥 짓는 연기가 정겨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고즈넉한 마을의 한가운데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크고 낡은 기와집이 한 채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집은 한때 마을에서 가장 명망 높은 가문의 저택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기붕의 기와는 이끼가 끼고 군데군데 깨져 있었으며 마당을 둘러싼 돌담도 비바람에 깎여 둥글게 변해 있었지만 여전히 기품을 잃지 않고 마을을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봄이 되면 마당 한 구석에 심어진 오래된 매화나무에서 은은한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온 집안을 채웠고 가을이면 감나무의 붉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풍요로움을 더해주곤 했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한여름에도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이 솟아나와 온 식구들의 타는 목을 죽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겉모습과는 달리 이 집안의 내부는 서서히 기울어가는 가세로 인해 남모를 깊은 수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낡고 웅장한 기와집의 주인은 매일 사랑방에 틀어박혀 옛 성현들의 글만 읽는 뼈대 깊은 가문의 선비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책과 먹물 냄새 속에서만 살아왔기에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해졌는지 도통 알지 못하는 순진하고 유약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곧바로 서원 앞에 단정히 앉아 낭랑한 목소리로 글을 읽는 것이 그의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일과였고 집안의 곳간이 서서히 비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할 만큼 현실 감각이 둔했습니다. 하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마당을 거니는 그의 모습은 무척이나 고결해 보였지만 정작 무너져가는 집안을 책임질 가장으로서의 든든함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유약하고 세상 물정의 어두운 남편의 곁에는 그를 진심으로 하늘처럼 존경하고 아끼며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묵묵히 짊어진 지혜롭고 단단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맑고 깊은 눈망울과 차분한 말투를 가졌으며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해내는 강인한 내면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사랑방에서 글 읽는 소리가 행여나 끊길까 노심초사하며 맛있는 밥상을 차려내고 해진 옷을 정성껏 바느질하여 늘 단정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밤낮으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조금 더 고생하더라도 남편의 고결한 선비로서의 체면과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 아내된 도리이자 자신의 숙명이라고 굳게 믿으며 하루하루 헌신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내가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나가고 마당 귀퉁이에 채소를 심어 창거리를 마련해도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 바닥을 드러내는 것은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해마다 추수철이 되면 소작농들이 가져오는 곡식의 양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집안을 유지하기 위해 여기저기서 조금씩 빌려 쓴 빚은 어느새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아내는 잠든 남편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극복하고 가문의 이름을 지켜낼 수 있을지 홀로 수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쌀독의 바닥이 긁히는 소리가 날 때마다 그녀의 심장도 철렁 내려앉았지만 남편 앞에서는 언제나 밝고 온화한 미소만을 보여주며 모든 걱정을 혼자서 감당해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앉아서 가문이 몰락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아내는 결국 남편 모르게 집안의 재정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로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함부로 바깥 출입을 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된 시대였지만 그녀는 양반 가문의 안주인이라는 허울 좋은 굴레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빚쟁이들을 만나 단판을 짓거나 남은 땅을 처분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서방님께서 아시면
크게 상심하시고 불호령을 내리실 텐데 이를 어찌하면 좋을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아내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밤에 몰래 움직이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남편의 곁을 지키며 안채에서 바느질을 하고 길쌈을 하다가 모두가 깊이 잠든 한밤중이 되면 조용히 행동을 개시하기 위해 은밀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안전하게 밤거리를 다니고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남편의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낡고 품이 넓은 선비복 하나를 몰래 꺼내어 자신의 방에 숨겨두었습니다. 짙은 푸른색의 겉옷과 머리에 쓰는 갓은 그녀의 가녀린 체구를 가려주고 얼굴의 반을 그림자로 덮어주어 어두운 달빛 아래에서는 영락없는 남자 선비의 모습으로 보이게 만들어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부인이 밤중에 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는구려 하고 잠결에 뒤척이던 남편이 묻자 아내는 쥐가 곡식을 갉아먹는 소리인가 보옵니다. 제가 나가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둘러대며 가슴을 쓸어내리곤 했습니다. 겹겹이 껴입은 남편의 옷은 그녀에게 낯설고 무겁게 느껴졌지만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 그녀의 마음을 무장시켜 그 불편함을 거뜬히 이겨내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깊이 잠들어 코고는 소리만 간간히 들려오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면 아내는 조심스럽게 안방문을 열고 나와 미리 준비해둔 남편의 옷으로 날쌔게 갈아입었습니다. 발걸음 소리를 죽여가며 살금살금 뒤뜰로 걸어간 그녀는 집에서 가장 인적이 드물고 낮게 허물어져 있는 구석의 돌담을 향해 다가가 치맛자락을 단단히 여며 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평소에는 꽃에 물이나 주던 부드러운 손이었지만 가족의 생계가 달렸다는 절박함은 그녀에게 알 수 없는 힘을 불어넣어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뿐하게 돌담 위로 오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담장 너머의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치고 지나가면 아내는 옷깃을 더욱 꽉 여미며 마을로 내려가는 좁고 비탈진 산길을 향해 거침없이 발걸음을 재촉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내의 비밀스러운 야행은 매일 밤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졌고 그녀는 상인들을 만나 토지 문서를 담보로 이자를 늦추는 협상을 벌였습니다. 멀리 떨어진 장터까지 걸어가 거래에서 골동품을 팔아 필요한 양식과 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거래할 때는 언제나 갓을 깊게 눌러쓰고 목소리를 굵게 깔아 남편인 척 행세했으며 선비의 단호한 말투를 흉내내어 여인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슴이 콩닥거리고 위험한 순간도 많았지만 사랑하는 남편의 책 읽는 소리를 지켜낼 수 있다는 생각 하나로 그녀는 어둠과 두려움을 기꺼이 견뎌냈습니다. 달기 첫 울음을 터뜨리고 하늘이 밝아올 무렵이 되면 밤새 고된 일정을 마친 아내는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낀 산길을 서둘러 올라와 넘었던 뒷담 앞에 서면 굳은 몸의 긴장이 풀리며 한숨이 나왔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조심조심 다시 담을 넘어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아내는 흙이 묻은 선비복을 벗어 털어낸 후 옷장 깊숙한 곳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반듯하게 접어 넣어두었습니다. 그런 다음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은 뒤 평소처럼 맑고 단정한 안주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부엌에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가족들의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침 밥상이 사랑방으로 들어갈 즈음이면 늦잠에서 깨어난 남편은 기지개를 켜며 부인 밤새 평안하셨소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맑고 순진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곤 했습니다. 아내는 간밤의 피로를 애써 감추며 예 서방님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갓 지은 진지 드시고 오늘도 학문에 정진하시옵소서 하고 다정하게 대답하며 따뜻한 숭늉을 함께 올렸습니다. 남편은 밥상에 놓인 정갈한 반찬과 하얗게 지어진 쌀밥을 보며 집안의 곡식이 어떻게 채워지고 있는지 의문조차 품지 않은 채 그저 아내의 부지런함과 솜씨를 칭찬할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밥을 맛있게 먹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지난밤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자신이 흘린 땀방울이 가족을 지키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고 있음에 남몰래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낮 동안 아내는 쏟아지는 졸음을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쫓아냈고 혹여라도 하인들이나 동네 안악들에게
자신의 피곤한 기색을 들킬까봐 평소보다 더욱 활기차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뒤뜰에 장독대를 반질반질하게 닫고 우물가에서 빨래를 힘차게 방망이질하며 이웃들과 마주칠 때면 밝은 미소로 인사를 나누어 평온한 양반집 안주인의 완벽한 일상을 훌륭하게 연기해냈습니다. 어머님, 오늘따라 안색이 조금 창백해 보이십니다. 하고 지나가던 이웃집 아주머니가 걱정스레 물으면 밤에 바느질을 하느라 잠을 설쳤더니 그런가 봅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재치 있게 위기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사랑방에서 글을 읽다가 잠시 마루로 나와 쉴 때면 그녀는 시원한 오미자차를 내어가며 속으로는 오늘 밤 해결해야 할 빚 문서와 상인들과의 약속을 머릿속으로 조용히 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밤 남자의 흉내를 내며 어두운 밤길을 걷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은 가녀린 여인의 몸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힘든 고역이었습니다.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무릎에 시퍼런 멍이 들기도 했고 가시에 긁혀 손등에 상처를 입는 날도 많았지만 그녀는 아픈 내색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식구들이 상처를 보고 의심할까 두려워 치맛자락으로 꽁꽁 숨기고 밤마다 홀로 방에서 눈물을 삼키며 차가운 우물물로 몰래 상처를 닦아내곤 했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걸을 때마다 통증이 밀려왔지만 곳간에 다시 쌀이 쌓이고 빚쟁이들의 발길이 뜸해지는 것을 볼 때면 그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와 녹음이 짙어지는 동안에도 아내의 비밀스러운 밤마실은 멈추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밤에는 두꺼운 선비복 속에서 숨막히는 더위를 견뎌야 했고 소나기를 피할 곳이 없어 흠뻑 젖은 채 벌벌 떨며 집에 돌아온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면 젖은 옷을 몰래 말리고 한기를 이불로 감싸며 열병을 앓으면서도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맑은 얼굴로 남편을 맞이하는 엄청난 인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에 밀린 빚은 절반 이상 갚아나갔고 바닥을 보였던 쌀독도 서서히 차오르며 가문의 위기는 조금씩 진정되는 듯 보였습니다. 아내의 피나는 희생을 전혀 모르는 남편은 어느 날 서안에 놓인 깨끗한 새 종이와 좋은 먹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부인 요새 들어 우리 살림살이가 모르게 조금 넉넉해진 것 같소이다. 질 좋은 종이로 글을 읽으니 기분이 좋소하고 그가 말하자 아내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조상님들께서 서방님의 학구열을 어여삐 여기시어 우리 가문을 굽어 살펴주시는 모양입니다. 하고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미소 지으며 얼버무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허허 참으로 조상님의 은덕이 아닐 수 없구려 내 더욱 매진하겠소 하고 다시 큰 소리로 책을 읽기 시작했고 아내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된 기와집의 안주인이 어찌 그리 살림을 야무지게 잘 꾸리는지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남편을 내조하는 여인의 모범이라며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시장에 채소를 팔러 나오는 동네 노인들도 저댁 부인이 시집온 이후로 무너지던 가문이 다시 일어서는 걸 보니 참으로 복덩이가 굴러들어온 게 틀림없어 하며 마당을 쓸던 하인들에게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하인들 역시 밤마다 여주인이 어떤 고생을 하는지 까맣게 모른 채 그저 훌륭한 안주인을 모시게 되어 다행이라며 입을 모아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칭찬의 말이 들려올 때마다 아내는 쑥스럽게 웃으면서도 혹시라도 자신의 비밀스러운 밤마실이 들통나 남편의 명예에 먹칠을 하게 될까봐 마음 한구석에 늘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가을이 되어 황금빛들 역해 벼가 고개를 숙일 즈음 기와집 마당에는 오랜만에 풍요로운 웃음소리가 가득 퍼졌고 곳간 앞에는 수확한 쌀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아내는 남편 대신 소장농들과 빚쟁이들을 밤에 몰래 만나며 거둬들인 곡식의 장부를 꼼꼼하게 정리했고 마침내 오랫동안 가문을 괴롭혔던 큰 빚들을 대부분 청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서방님, 올해는 유난히 풍년이 들어 곡간이 가득 찼으니 다가오는 겨울은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고 아내가 기쁜 목소리로 보고하자
남편은 책을 덮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것이 다 부인이 집안을 알뜰하게 보살핀 덕분이니 내 그 고마움을 어찌다 갚을 수 있겠소 하며 남편이 따뜻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자 그녀는 그동안의 고생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마당에 쌓인 집더미 위로 가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오후가 되면 고된 야행을 이어가던 아내에게도 잠시나마 평화로운 꿀맛 같은 휴식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사랑방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규칙적이고 차분한 글 읽는 소리는 마당의 정적을 깨고 집안 가득 부드럽게 울려 퍼졌고 아내는 툇마루에 앉아 그 소리를 마치 자장가처럼 들으며 스르르 눈을 감곤 했습니다. 이 고요하고 아름다운 평화가 영원히 지속될 수만 있다면 밤마다 무거운 선비복을 입고 거친 담을 넘는 일쯤은 평생토록 기꺼이 견뎌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꾸벅꾸벅 조는 아내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고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맑게 울리며 그녀의 지친 마음을 다정하게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재산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빚쟁이들의 독촉이 잠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중대한 숙제가 하나 남아있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래전 가문이 가장 어려웠을 때 남편의 할아버지가 먼 친척에게 어쩔 수 없이 넘겨주었던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소중한 문전옥답의 땅 문서를 다시 되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이 문서를 되찾지 못한다면 언제 다시 그 교활한 친척이 권리를 내세우며 집안의 평화를 흔들어 놓을지 모를 일이었기에 아내는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남은 이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기 위해 더욱 치밀하고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며 매일 밤 남편의 선비복을 매만지고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마당에 감나무 잎이 하나둘 떨어지는 초겨울의 어느 밤 아내는 다시 한번 두꺼운 선비복을 꺼내 입고 갓을 깊이 눌러쓴 채 결연한 표정으로 방문을 나섰습니다. 오늘 밤에는 반드시 그 친척 영감을 만나 땅 문서에 얽힌 복잡한 진실을 파헤치고 가문의 온전한 재산을 되찾아 오리라 다짐하며 서리가 하얗게 내린 차가운 돌담 위로 몸을 솟구쳤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뿜어져 나오는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으며 마을을 향해 내려가는 뒷산의 굽은 길을 씩씩하게 헤쳐 나갔습니다. 집안을 지키기 위한 아내의 외롭고도 숭고한 야행은 이렇게 차가운 겨울밤의 어둠 속을 조용히 가르며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향해 서서히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아랫목에서 깊은 잠에 빠진 남편은 꿈속에서 선녀가 낡은 기와집에 다가와 서안 위에 복숭아를 올려두는 신비로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선녀의 얼굴이 자신의 아내를 닮아 있다고 느끼며 부인이 과일은 참으로 달고 맛이 좋구려 하고 잠꼬대를 하며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뒤척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밤마다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밭길을 걷는지 전혀 짐작하지 못한 채 안락한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찬바람이 문풍지를 거세게 흔들고 있었지만 남편의 방 안은 아내가 아궁이에 채워둔 장작 덕분에 봄날처럼 따뜻하고 아늑하기만 했습니다. 한편 차가운 밤바람을 뚫고 무사히 산을 내려온 아내는 희미한 등불만이 켜져 있는 조용한 저작거리의 어두운 골목으로 몸을 숨기며 약속 장소로 신속하게 이동했습니다. 그녀는 골목 구석에 잠시 멈춰서서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단정히 고치고 헛기침을 하여 목소리를 낮게 가다듬은 뒤 남편 특유의 당당한 양반 걸음걸이를 연습해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과 마주칠까봐 두려운 마음이 앞섰지만 이 밤이 지나면 가문의 온전한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떨리는 주먹을 꽉 쥐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그녀가 만나기로 한 거간꾼의 수상한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시작하자 아내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는 마치 진정한 사대부 선비가 된 것처럼 위험 있는 자태로 걸어 나갔습니다. 이리 오시게나 내가 발걸음을 재촉하였네 하고 아내가 굵은 목소리로 말하자 어둠 속에 사내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선비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내는 품속에서 꺼낸 사본을 건네고는 자 이제 약조한 대로
가문의 진짜 문서를 내놓으시게 하며 단호하게 압박했습니다. 사내는 여인의 날카로운 눈빛에 압도되어 잠시 우물쭈물하더니 이내 품속에서 낡은 진짜 문서를 꺼내어 공손히 넘겨주었습니다. 아내는 서류를 받아들고 달빛에 비추어 내용이 진짜임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마침내 가문의 반쪽을 되찾았다는 기쁨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이제 모든 근심을 덜었다고 안심하며 문서를 품고 다시 돌담을 넘어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피곤함도 잊은 채 아침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문서를 안방 깊숙한 함 속에 조심스럽게 봉인해 넣으며 서방님 이제 근심거리는 모두 사라졌으니 평생 편히 글만 읽으셔도 됩니다. 하고 혼잣말을 속삭였습니다. 날이 밝으면 마음의 짐을 털어버리고 남편과 따뜻한 밥을 지어 먹으며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리라 다짐하며 아내는 오랜만에 단잠에 빠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고요한 평화는 다음 날 아침 불청객의 예기치 못한 등장으로 인해 곧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평화로운 기운이 기와집 마당을 감싸던 그날 아침, 누군가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쿵쾅거리는 소리에 놀란 늙은 하인이 허겁지겁 달려가 대문을 열자 낯선 사내들이 커다란 짐꾸러미를 들고 마당으로 불쑥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뒤를 이어 거드름을 피우며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오래전 가문이 기울었을 때 연을 끈다시피 했던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먼 친척 영감이었습니다. 그는 허락도 구하지 않고 성큼성큼 안채를 향해 걸어오며 이복의 조카 어서 나와서 나를 맞이하지 않고 무얼 하는가 하고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며 집안의 평온을 순식간에 깨뜨렸습니다. 사랑방에서 아침 글을 읽고 있던 남편은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깜짝 놀라 서한을 밀쳐두고 황급히 마루로 뛰어나왔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남편이 허리를 굽히며 아제비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로 걸음을 하셨습니까? 하고 묻자 친척 영감은 헛기침을 크게 하더니 조카가 살림을 어찌 꾸리는지 걱정이 되어 며칠 묵으면서 살펴볼 참이네 하고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아침상을 차리다 말고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친척 영감은 아내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짐꾼들에게 짐을 사랑방 옆 객실로 옮기라고 명령하며 안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등장에 집안 하인들은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고 늙은 하인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영감의 짐을 받아들고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친척 영감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벽보와 가구들을 훑어보며 가세가 기울었다더니 제법 쓸만한 물건들이 남아있군 하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은밀하게 지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제비께서 머무시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식사와 잠자리를 각별히 신경 써주시오 하고 당부했고 아내는 속마음을 숨긴 채 예 서방님 분부대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며 씁쓸한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날카로운 직감은 이 불청객이 단순한 안부 인사차 온 것이 아니라 가문의 남은 재산을 노리고 쳐들어왔음을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화려하게 차려진 밥상을 받은 친척 영감은 밥을 먹으면서도 끊임없이 남편의 유약함을 지적하며 훈계를 늘어놓았습니다. 조카는 사내대장부가 되어서 허구한 날 방구석에 앉아 옛글만 읽고 있으니 집안 꼴이 이 모양 이 꼴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며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인 채 아제비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제가 부족하여 조상님들께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고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그저 쩔쩔맬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아내는 남편의 구겨진 체면에 속이 상했지만 지금 당장 나설 명분이 없어 분노를 꾹 누르며 조용히 식기를 치우는 일에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친척 영감은 큼지막한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그의 입에서는 뜻밖의 무서운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사실 조카의 아버지가 생전에 나에게 큰 빚을 지고
이 집 문서를 담보로 맡겼었는데 이제 그 빚을 갚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고 억지 주장을 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은 아버님께서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빚은 이미 오래전에 모두 갚았다고 들었습니다. 하고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영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서가 내 손에 있는데 어찌 발뺌을 하려 드느냐. 당장 돈을 내놓지 못하겠다면 이 집과 땅을 모두 내놓고 당장 길거리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거칠게 협박했습니다. 지난밤 몰래 진짜 문서를 찾아온 아내는 친척 영감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입술을 깨물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밤에 남장하고 나가 진짜 문서를 빼앗아 왔다는 사실을 남편과 영감 앞에서 당장 밝힐 수는 없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서방님 아버님께서 남기신 기록을 제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찾아보겠으니 너무 심려치 마시옵소서 하고 아내가 애써 남편을 위로했지만 남편의 얼굴은 이미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친척 영감은 며칠 말미를 줄 테니 돈을 구해오든가 짐을 싸서 나갈 준비를 하든가 결정을 내리라며 으름장을 놓고는 마을 구경을 하겠다며 여유롭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언제부턴가 이 기와집을 둘러싸고 아주 흉흉하고 이상한 소문이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밤잠이 없는 동네 노인들이나 늦게까지 술을 마시던 사내들이 칠흑 같은 밤마다 기와집 뒷담을 넘는 낯선 선비의 검은 그림자를 여러 번 목격했던 것입니다. 달빛에 비친 옷차림이나 걷는 품새가 영락없이 기와집 주인 양반의 모습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얌전한 줄 알았던 선비가 밤마다 기방이나 투전판을 들락거린다고 철석같이 믿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점잖게 글만 읽는 척하더니 밤이 되면 본색을 드러내어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다니는 구제불능의 사내라며 마을 우물가에는 남편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날이 높아져만 갔습니다. 이런 헛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장되어 남편이 이미 엄청난 도박빚을 지고 집문서까지 노름판에 넘겼다는 억측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조강지처를 챙기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타락할 대로 타락한 위선자라며 마을 아낙네들은 혀를 끌끌 찾고 선비의 고든 성품을 존경했던 이웃들도 하나둘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밤마다 담을 넘었던 장본인인 아내는 시장에 나갔다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우연히 엿듣고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자신은 오로지 가문을 살리기 위해 험한 밤길을 걸었을 뿐인데 그 행동이 오히려 남편의 명예를 시궁창에 처박는 결과를 낳았다는 생각에 죄책감으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내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얼굴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여전히 서안 앞에 앉아 평온한 얼굴로 성현의 글귀를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그 맑고 순수한 눈동자를 마주하자 아내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아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부엌으로 숨어들어 소리 없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내가 섣부른 행동을 하여 서방님을 천하의 몹쓸 남봉꾼으로 만들어버렸으니 이 죄를 어찌 다 갚는단 말인가 하고 자책하며 밤새도록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사실대로 고백한다면 부녀자가 밤에 외간 남자의 옷을 입고 돌아다녔다는 더 큰 비난을 받을 것이 뻔했기에 섣불리 진실을 밝힐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민심을 살피던 친척 영감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문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간악한 계획에 철저하게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영감은 마을 주막에 앉아 술을 한 잔 걸치며 불량배들에게 돈을 쥐어주고 내 조카가 밤마다 담을 넘는 것을 보았다는 소문을 더 크고 확실하게 퍼뜨리라고 은밀하게 지시했습니다. 돈에 눈이 먼 불량배들은 주막과 장터를 돌아다니며 선비가 노름빚으로 집안을 거덜냈다는 거짓말을 진짜이냥 떠벌리고 다녔고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영감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조카 녀석의 평판이 바닥에 떨어졌으니 이제 집에서 쫓아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 되겠군 하고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척 영감은
아침 식사 자리에 동네 어르신 두어 명을 일부러 초대하여 남편에게 망신을 주기 위한 교묘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영감은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족하여 마을의 자네에 대한 아주 흉측한 소문이 돌고 있던데 대체 밤마다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는 겐가 하고 큰 소리로 캐물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밥을 먹던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는 밤에 사랑방 밖으로 나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제비께서 무슨 오해를 하신 모양입니다. 하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초대받은 동네 어르신들은 쯧쯧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보냐. 사내가 부끄러운 짓을 했으면 반성을 해야지 발뺌부터 하다니 참으로 한심하구먼 하고 혀를 찼습니다. 남편은 억울함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펄쩍 뛰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누구 하나 그의 진실한 외침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감은 상을 탁 치며 동네 사람들이 자네가 담 넘는 걸 똑똑히 보았다는데 끝까지 거짓말을 할 작정인가. 이대로는 가문을 먹칠을 할 뿐이니 당장 집문서를 넘기고 떠나게 하고 몰아세웠습니다. 남편은 충격과 억울함에 말을 잇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고 문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숨죽여 듣고 있던 아내는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진실을 말하고 싶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서면 영감의 함정에 완전히 빠지게 된다는 것을 직감한 아내는 주먹을 꽉 쥐고 때를 기다리며 솟구치는 울분을 차갑게 억눌러야만 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삽시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하인들도 수군거리며 남편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하여 남편의 고립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평생을 글 공부만 하며 존경받아온 남편은 하루아침에 노름꾼으로 전락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시금전폐하고 방에 틀어박혀 깊은 시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부인네가 어쩌다 이런 무서운 누명을 쓰게 되었는지 하늘이 원망스럽소. 내 결백을 밝힐 길이 없으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소 하고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한탄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야윈 손을 꼭 잡고 서방님,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방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사오니 마음을 강하게 먹으시옵소서 하고 간곡히 위로했습니다. 남편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가장 신이 난 것은 당연히 안채를 차지하고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간악한 친척 영감이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건달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대낮부터 술판을 벌이고 닭을 잡아 구워 먹으며 집안의 식량과 재산을 제 것인 양 마구잡이로 탕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카가 가산을 다 털어먹기 전에 내가 이 집을 대신 맡아 가문을 살려야 하니 이 집의 진짜 주인은 이제 나다 하고 하인들에게 윽박지르며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찬거리를 아끼려 하면 영감은 어차피 내 쫓길 주제에 감히 내 밥상에 간섭하느냐며 호통을 쳤고 아내는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묵묵히 버텨냈습니다. 상황이 점점 최악으로 치닫고 있을 때 늦은 밤 홀로 마루에 앉아 깊은 시름에 잠겨있는 아내에게 누군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평생을 이 기와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며 온갖 꾸준히를 도맡아 해 온머리가 하얗게 센 늙은 하인이었는데 그의 눈빛은 몹시도 깊고 신중해 보였습니다. 하인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아내의 곁으로 다가와 허리를 굽히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은밀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친척, 어르신의 눈빛과 짐꾸러미가 예사롭지 않으니 매사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고 늙은 하인은 핵심만을 찌르는 짧고 명확한 한마디를 남기고는 밤안개 속으로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늙은 하인의 그 짧은 조언은 아내의 복잡했던 머릿속을 차갑고 맑게 깨워주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인의 말대로 영감이 가져온 커다란 짐꾸러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가 낮에 불량배들과 무슨 모의를 꾸미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내야만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거두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다잡으며 친척 영감의 일거수일투족을 남몰래 철저하게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이 없었기에 그녀는 당장 내일 밤부터 영감이 잠든 사이 그 짐꾸러미를 열어보기 위한
대담하고도 위험한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며칠 만에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남편은 식사도 거른 채 사랑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생기를 완전히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정성껏 끓인 잣죽을 들고 들어가 서방님 조금이라도 드시고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오는 법이니 부디 소첩을 믿어주시옵소서 하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지극한 정성에 못 이겨 겨우 죽을 몇 숟갈 떠넘기고는 부인만은 내 결백을 믿어주니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고맙소하며 창백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를 본 아내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고 친척 영감을 향한 분노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 활활 타오르는 것을 느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친척 영감은 어김없이 마을 불량배들을 객실로 몰래 불러들여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쑥덕거리며 수상한 회의를 벌였습니다. 아내는 다 쓴 물통을 나르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객실 툇마루 아래로 다가가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몰래 엿들었습니다. 영감은 불량배들에게 돈꾸러미를 던져주며 내일 모레 마을 어른들을 다 모아놓고 조카놈의 죄를 물어 완전히 쫓아낼 것이니 너희는 바람잡이 노릇을 확실하게 해라 하고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불량배들은 해의 영감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거짓 증언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하고 희죽거리며 웃었고 아내는 그들의 간악한 흉계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통해 영감이 모레 아침에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짜 빈문서를 내세워 합법적으로 집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 부엌으로 돌아왔고 끓어오르는 가마솥의 물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단 하루밖에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당장 내일 밤 영감의 방에 숨어 들어가 그 가짜 문서를 확인하고 진짜 문서와 대조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해야만 남편의 누명을 벗길 수 있었습니다. 만약 발각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아내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가문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기로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저녁 밥상에 올릴 생선을 손질하면서도 아내의 머릿속은 온통 내일 밤 거행할 은밀한 계획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감은 저녁 식사 오늘 독한 막걸리를 마시고 깊은 잠에 빠지는 습관이 있었기에 아내는 막걸리에 약초를 조금 섞어 더욱 깊이 잠들도록 유도할 요량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내에게는 예전에 친정어머니가 주신 숙면에 좋은 순한 약초 가루가 있었고 그것을 남몰래 부엌 구석에서 곱게 갈아 준비해 두었습니다. 남편의 억울함을 풀고 영감의 악행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 아내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철저하고 완벽한 준비를 서두르며 긴장된 하루를 보냈습니다. 식사 준비를 마치고 마당을 쓸던 아내는 다시 늙은 하인과 우물가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늙은 하인은 물을 깃는 척하며 다가왔습니다. 마님 내일 밤 객실의 문고리에는 기름을 발라두어 소리가 나지 않게 해두겠습니다. 하옵고 뒷문 쪽은 제가 망을 볼 테니 염려 마시옵소서 하고 하인은 작지만 든든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하인의 깊은 충성심에 눈시울이 붉어졌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위안과 솟구치는 용기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집안을 지켜온 충직한 하인과 지혜로운 아내의 은밀하고도 결속력 있는 협력은 거대한 위기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깔리자 기와 집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한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고 풀벌레 소리만이 마당을 쓸쓸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친척 영감은 아내가 준비한 막걸리를 거나하게 마시고는 객실에서 코를 골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다른 하인들도 고된 하루를 마치고 모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내는 안방에서 잠든 남편의 이불을 덮어주며 서방님 부디 평안히 주무시옵소서. 내일이면 이 모든 끔찍한 악몽이 끝날 것입니다. 하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건너가 숨겨두었던 선비복을
다시 한번 꺼내어 꼼꼼하게 매만지며 내일 밤 벌어질 결전을 위해 숨을 고르고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마을의 흉흉한 소문은 밤바람을 타고 더욱 멀리 퍼져나가 이웃 마을에까지 기와집 선비의 몰락이라는 부끄러운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겉다르고 속다른 양반들의 위선을 비웃으며 남편을 조롱거리로 삼았고 기와집 앞을 지나갈 때면 재수가 없다며 일부러 침을 뱉고 지나가는 이도 있었습니다. 명문가로 존경받던 집안의 위상은 이제 바닥에 떨어져 짓밟히고 있었지만 아내는 사람들의 비난을 묵묵히 감내하며 진실이 밝혀질 그날만을 뼈에 사무치도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짙은 먹구름이 끼어도 맑은 해는 반드시 다시 떠오르듯 거짓으로 덮인 소문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굳게 믿으며 아내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찬 바람이 창호지를 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고 아내의 가슴 속에도 긴장감이라는 것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내일 밤 영감의 방에서 그 가짜 문서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남편은 영영 억울한 누명을 벗지 못한 채 마을에서 비참하게 쫓겨나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실패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아내의 온몸을 팽팽하게 긴장시켰고 그녀는 차가운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상님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제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간악한 자의 흉계를 물리치고 지아비의 명예와 가문의 평화를 지킬 수 있게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고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요한 밤의 장막 뒤에서 선과 악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대결이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며 피할 수 없는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결백과 억울한 소문 그리고 가문을 집어삼키려는 탐욕스러운 음모가 모두 얽히고 설켜 내일 밤 그리고 모레 아침에 벌어질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닦아내고 결연한 눈빛으로 어두운 허공을 응시하며 다가오는 운명의 순간을 향해 한치의 흔들림 없이 맞설 준비를 완벽하게 끝마쳤습니다. 조용한 산골 마을의 낡은 기와집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내일 밝혀질 충격적인 진실을 품은 채 깊은 잠 속으로 고요히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는 무심하게 돌아가며 이 낡은 기와집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가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탐욕으로 눈이 먼 친척 영감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골아떨어졌지만 그는 곧 지혜롭고 강인한 여인의 진정한 힘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침이 밝아오면 아내는 다시 평온한 안주인의 가면을 쓰고 영감의 감시를 피하며 밤이 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려야 하는 고단한 일상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시간도 머지않아 끝이 날 것이며 마을에 퍼진 헛소문 역시 바람에 흩어지는 먼지처럼 사라질 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 기와집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올랐으며 폭풍 전야의 숨막히는 고요함이 넓은 마당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고 뜨거운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피며 오늘 밤 반드시 실행해야 할 것만을 머릿속으로 수십 번 되뇌면서 흔들리는 마음을 단단하게 다잡았습니다. 친척 영감은 어젯밤 마신 막걸리의 기운이 아직 덜 깬 듯 늦은 아침까지 큰 소리로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그 덕분에 아내는 조금 더 여유롭게 집안의 동태를 구석구석 살필 수 있었습니다. 마당을 정성껏 쓸던 늙은 하인과 조용히 눈이 마주친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오늘 밤의 계획이 변함없이 진행될 것임을 굳건하게 확인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즈음이 되어서야 부스스한 모습으로 일어난 친척 영감은 마루로 나와 헛기침을 크게 하며 안주인에게 늦은 아침상을 빨리 내오라고 거만하게 호통을 쳤습니다. 아내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갑게 억누르며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내어갔고 영감은 반찬 투정을 하면서도 밥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며 자신의 탐욕스러운 본성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동네 어르신들이 모두 모일 터이니 그 앞에서 조카 녀석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이 집에서 영원히 쫓아내버리겠다며 영감은 밥풀을 튀겨가며
의기양양하게 떠벌렸습니다. 그 뻔뻔한 말을 듣고 있던 아내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상을 치우고는 내일 아침이 오기 전에 모든 증거를 찾아내리라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사랑방에 홀로 갇혀 지내는 남편은 여전히 식음을 전폐한 채 억울함과 슬픔에 잠겨 창백해진 얼굴로 바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 아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부인 내일 마을 사람들이 모여 나를 질타하면 나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조차 없을 것이니 차라리 오늘 밤 아무도 모르게 산속으로 깊이 숨어버리고 싶소 하며 남편은 절망 섞인 목소리로 한탄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야윈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서방님 도망치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오니 제발 내일 아침까지만 굳건하게 버텨주시옵소서. 제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하고 눈물로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아내의 결연한 눈빛과 따뜻한 위로에 남편은 간신히 마음을 다잡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다가올 내일의 수치심에 대한 깊은 두려움으로 온몸을 미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영감이 돈으로 매수한 동네 불량배들이 또다시 객실로 어슬렁어슬렁 몰려왔고 그들은 노골적으로 천박한 웃음을 터뜨리며 내일 벌어질 소동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아내는 빨래를 널러 가는 척하며 객실 근처로 다가가 그들이 나누는 은밀하고도 더러운 모의를 숨죽여 엿들었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잔혹한 계획에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영감님 내일 저희가 분위기를 잡고 조카놈이 노름판에서 빚을 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고 거짓 증언을 할 테니 약속하신 나머지 돈이나 두둑하게 챙겨주십시오 하고 불량배의 우두머리가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척 영감은 호탕하게 웃으며 걱정 말게나 내일 이 집 문서가 완전히 내 손에 들어오면 자네들에게도 아주 섭섭지 않게 큰 상을 내릴 터이니 단단히 준비나 하고 있으라며 확언을 해주었습니다. 이 끔찍한 대화를 엿들은 아내는 영감이 가짜 문서와 거짓 증인들까지 동원하여 남편을 완벽하게 파멸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당장 오늘 밤 영감의 방에 들어가 그 거짓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빼내오지 못한다면 가문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내는 부엌으로 돌아와 솥을 닦으며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었고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기필코 남편의 결백을 증명하고 간악한 영감을 몰아내겠다고 스스로 맹세했습니다. 밖에서는 영감과 불량배들의 천박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아내의 마음속에서는 내일 아침 그들을 향해 내리칠 심판의 칼날이 서늘하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 산 너머로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붉은 노을이 마당을 덮기 시작하자 아내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영감에게 올릴 막걸리를 항아리에서 조심스럽게 꺼내어 사발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미리 빻아두었던 수면작용이 강한 귀한 약초 가루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막걸리 속에 한치의 표도 나지 않게 살살 저어서 완벽하게 녹여냈습니다. 영감님, 오늘 저녁에는 이웃마을에서 귀하게 구한 맑은 막걸리를 곁들여 올렸사오니 모쪼록 맛나게 드시옵소서 하고 아내는 속마음을 완벽히 감춘 채 온화하고 상냥한 미소로 영감의 밥상을 방으로 들여갔습니다. 영감은 기분이 좋은 듯 호탕하게 웃으며 부인이 내일이면 이 집에서 쫓겨날 텐데 오늘 아주 성심을 다하는 구먼하며 의심 없이 그 독한 막걸리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약초가 섞인 막걸리를 열어 사발이나 비워낸 친척 영감은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부터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비틀거렸습니다. 조카 녀석 꼴 좋게 쫓겨나는 걸 봐야 하는데 왜 이리 졸음이 쏟아지는지 모르겠구먼 하며 영감은 방바닥에 대자로 뻗어 눕자마자 곧바로 우레와 같은 코골이를 뿜어내며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내는 밥상을 치우러 들어가 영감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혹시라도 중간에 깰까봐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남은 것은 오직 어둠이 온 세상을 완전히 뒤덮는 깊은 한밤중이 찾아오기를 조용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불빛은 하나둘 꺼지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오직 풀벌레 우는 소리와 간간히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소리만이 기와집을 감돌았습니다. 늙은 하인은 아내와의 약속대로 밤이 되자마자 기름칠을 한 헝겊을 들고 객실로 몰래 다가가 방문의 경첩과 문고리에 꼼꼼하게 기름을 발라 문을 열 때 나는 쇳소리를 완벽하게 차단해 두었습니다. 모든 작업을 마친 하인은 객실 뒷담 쪽에 몸을 숨긴 채 부엉이 소리를 흉내내어 낮게 2번 우는 신호를 보냈고 그것은 이제 안심하고 거사를 치러도 좋다는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그 신호를 방 안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며 듣고 있던 아내는 결연히 자리에서 일어나 어두운 색의 치마 저고리로 단단히 갈아입고 발소리를 죽인 채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섰습니다. 객실로 향하는 아내의 발걸음은 솜털처럼 가벼웠지만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거세게 방망이질을 치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만약 영감이 중간에 깨어나 자신을 발견한다면 가문을 구하기는커녕 도둑으로 몰려 남편과 함께 비참하게 쫓겨날 것이 불보듯 뻔했기에 그녀는 온 신경을 곤두세운 채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객실 앞 툇마루에 당도한 아내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떨리는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고 늙은 하인이 발라둔 기름 덕분에 문은 삐걱거리는 소리 하나 없이 스르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방 안에서는 영감의 요란한 코골이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고 지독한 술 냄새가 훅 끼쳐왔지만 아내는 코를 막고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희미하게 스며드는 창백한 달빛에 의지해 방 안을 조심스럽게 살피던 아내의 날카로운 시선은 방구석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커다란 짐꾸러미들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영감의 잠든 얼굴을 한번 확인한 후 발끝을 들고 짐꾸러미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숨을 죽인 채 가장 크고 단단하게 묶여있는 보찜의 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가족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는 생각에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겹겹이 쌓인 보따리를 하나씩 조심스럽게 벗겨내자 그 안에는 영감이 모아둔 온갖 잡동사니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찾는 것은 그런 하찮은 물건들이 아니었기에 그녀는 더욱 깊숙한 곳을 뒤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짐꾸러미의 가장 안쪽에서 작고 단단하게 잠겨있는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해냈습니다. 묵직한 나무 상자는 구리로 만든 정교한 자물쇠로 굳게 채워져 있었고 안에는 이것이 바로 영감의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는 판도라의 상자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치맛자락에 미리 꽂아두었던 은비녀를 빼내어 자물쇠의 틈새로 조심스럽게 밀어넣고는 예전에 하인들이 창고 문을 열 때 쓰던 요령을 떠올리며 이리저리 맞추어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찰칵하는 미세한 쇳소리와 함께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자물쇠가 열렸고 아내는 그 소리에 영감이 깰까봐 화들짝 놀라 가슴을 쓸어내리며 영감의 동태를 숨죽여 살폈습니다. 다행히 영감은 약초의 기운에 깊이 취해 코를 골며 골아떨어져 있었고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 상자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장의 낡은 서류와 두툼한 장부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아내는 달빛이 비치는 창가 쪽으로 상자를 살짝 밀어 내용물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위에 놓인 서류를 펼쳐본 순간 아내의 눈동자는 크게 흔들렸고 그것은 다름 아닌 영감이 내일 마을 어른들 앞에서 내밀려고 준비해둔 가짜 빚 문서와 집 문서였습니다. 지난밤 산속에서 진짜 문서를 이미 손에 넣었던 아내는 단번에 그 가짜 문서에 찍힌 도장과 필체가 교묘하게 위조된 가짜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영감의 간악한 사기 행각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다는 생각에 아내는 기쁨과 동시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문서를 조심스럽게 품속에 챙겨 넣었습니다. 가짜 문서를 챙긴 아내는 이어서
상자 바닥에 놓여있던 두툼한 장부를 펼쳐보았고 그곳에는 영감이 그동안 저지른 더러운 악행의 낱낱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장부에는 마을 불량배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라고 건넨 돈의 액수와 가짜 문서를 위조해준 사기꾼의 이름, 그리고 내일 동원될 거짓 증인들에게 나누어줄 뇌물 목록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장부야말로 영감의 모든 계획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결정적인 증거물이었기에 아내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그 장부마저 자신의 치맛자락 깊숙한 곳에 단단히 숨겼습니다. 증거를 모두 확보한 아내는 혹시라도 영감이 눈치챌 것을 대비하여 방바닥에 굴러다니던 빈 종이들을 상자 속에 채워넣고 다시 묵직한 자물쇠를 채워 원래대로 감쪽같이 위장해 두었습니다. 짐꾸러미의 매듭을 원래 묶여있던 방식 그대로 완벽하게 다시 묶어둔 아내는 이마에 맺힌 차가운 땀을 조용히 닦아내고는 마지막으로 영감의 잠든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탐욕에 찌들어 흉한 얼굴로 코를 고는 영감을 보며 아내는 내일 아침이면 당신의 그 더러운 속셈이 온 마을 사람들에게 까발려질 것이라 속으로 통쾌하게 외쳤습니다. 그녀는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발걸음을 옮겨 객실을 무사히 빠져나왔고 등 뒤로 스르르 닫히는 방문 소리와 함께 참았던 긴 숨을 길게 토해냈습니다. 밖에서 초조하게 망을 보며 땀을 쥐고 있던 늙은 하인은 아내가 무사히 나오는 것을 보고는 소리 없는 눈물을 훔치며 하늘을 향해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성공적으로 거사를 치르고 무사히 안채로 돌아온 아내는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촛불을 켠 뒤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 숨겨온 가짜 문서와 비밀 장부를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 꽁꽁 숨겨두었던 진짜 가문의 문서를 꺼내어 달빛 아래에서 가짜 문서와 나란히 놓고 그 글씨체와 도장의 모양을 한 글자 한 글자 세밀하게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가짜 문서는 종이의 질도 달랐을 뿐만 아니라 아버님의 인장 가장자리가 미세하게 뭉개져 있어 억지로 파낸 가짜 도장이라는 것이 눈에 띄게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진실이 이토록 명백하게 자신의 손에 쥐어지자 아내는 며칠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엄청난 해방감과 통쾌함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일 아침 마당에 모인 마을 어른들 앞에서 이 모든 증거를 펼쳐 보이고 친척 영감의 추악한 가면을 벗겨내는 일뿐이었지만 아내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하나 더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밤 담을 넘어 남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억울한 소문의 진실을 밝혀줄 그녀가 밤마다 입었던 남편의 크고 낡은 선비복이었습니다. 아내는 장롱 밑바닥에 소중하게 보관해 두었던 그 선비복을 꺼내어 가지런히 접은 뒤 가짜 문서, 진짜 문서, 그리고 모든 비리가 적힌 비밀 장부와 함께 보자기에 단단히 싸서 품에 안았습니다. 이것들이야말로 남편의 결백을 증명하고 쓰러져가는 가문을 다시 곧게 세울 가장 강력한 무기였기에 아내는 그 보따리를 소중히 껴안은 채 다가올 아침을 뜬 눈으로 기다렸습니다. 새벽을 알리는 수탈개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하자 기와집의 어둠은 서서히 물러가고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한 빛으로 물들며 운명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단 한숨도 자지 못한 아내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결연하게 빛나며 오늘 벌어질 거대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뒤 평소처럼 맑고 기품 있는 안주인의 모습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는 조용히 남편이 있는 사랑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랑방 문을 열자 남편은 아직도 깊은 수심에 잠긴 채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다가올 마을 회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서방님 밤새 평안하셨사옵니까? 이제 곧 동이 트면 마을 어른들이 마당으로 모여들 터이니 부디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밖으로 나오실 준비를 하시옵소서 하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은 절망 가득한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부인 나는 두렵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어찌 견뎌낸단 말이오. 차라리 지금이라도
내 발로 걸어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소 하며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굳게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서방님, 도망치는 자에게는 불명예만 남을 뿐입니다. 제가 오늘 모든 억울함을 씻어드릴 터이니 제 뒤에 굳건히 서서 지켜봐 주시옵소서 하고 위로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 강한 믿음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고 아침 햇살이 기와집 마당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하자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이웃 사람들, 그리고 영감이 돈으로 매수한 불량배들까지 때를 지어 열린 대문을 통해 넓은 마당으로 우르르 몰려들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와집 선비의 추락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구경하려는 조롱 섞인 표정들이 가득했고 마당의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부엌과 행랑채 구석에 숨어 이 기막힌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았고 늙은 하인만이 아내의 지시를 기다리며 마루 한 구석에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객실에서 늘어지게 늦잠을 자던 친척 영감은 마당이 소란스러워지자 그제야 약초 기운에서 깨어나 부스스한 머리를 극적이며 기분 좋은 표정으로 마루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마당에 가득 모인 마을 사람들을 보며 거만한 미소를 짓고는 자네들 아침 일찍부터 수고가 많네. 오늘 이 썩어 빠진 집안의 기강을 제대로 세워보자꾸나 하고 큰 소리로 떠벌렸습니다. 영감은 자신이 어젯밤 털린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품속을 더듬어 가짜 문서를 찾으려 했지만 짐꾸러미 안에 고이 모셔둔 터라 이따가 꺼내어 남편의 얼굴에 집어던질 생각에 쾌재를 불렀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저 어리석은 조카놈을 내쫓고 이 커다란 기와집과 남은 전답을 모두 내 것으로 만들리라 다짐하며 영감은 승리의 축배를 미리 들고 있었습니다. 아제비 어른 마을 사람들을 이토록 많이 모이게 하신 연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며 안채 방문이 열리고 남편과 아내가 마루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감당하지 못하고 쩔쩔맸지만 그의 곁에 선 아내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꼿꼿한 자세로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맑고 깊은 눈빛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저 여인이 밤마다 돌아다니는 남편 때문에 속이 썩어 문드러졌을 터인데 참으로 안쓰럽기 그지없구먼 하며 거짓 소문에 속아 아내를 동정하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아내는 사람들의 그런 위선적인 동정에 굴하지 않고 묵묵히 마루 한가운데로 걸어나와 단아한 자세로 서서 친척 영감을 정면으로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조카 녀석아, 네가 밤마다 기방을 들락거리며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당장 내 죄를 고하고 집 문서를 내놓아라 하고 영감이 벼락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무리 속에 섞여있던 불량배들도 맞습니다. 우리가 저 양반이 밤에 담을 넘어 투전판으로 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고 거짓 증언을 소리 높여 외치며 분위기를 몰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쯧쯧 선비 체면에 어찌 저런 짓을 한단 말인가, 당장 쫓아내야 마땅하다며 앞다투어 남편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마당은 거센 원망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은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습니다. 하고 외쳤지만 성난 목소리에 묻혀 들리지조차 않았습니다. 영감은 비열하게 웃으며 자 이제 증인들도 다 나섰으니 어쩔 텐가. 내가 내 아버님께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 담보 문서가 있으니 이 집은 이제 합법적으로 내 것이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영감은 위풍당당하게 자신의 객실로 들어가 짐꾸러미에 숨겨둔 자물쇠 상자를 가져오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했고 하인들이 무거운 상자를 마당 한가운데로 조심스럽게 옮겨 놓았습니다. 자, 모두 똑똑히 보시오. 이 상자 안에 저 조카놈의 아버지가 직접 도장을 찍은 진짜 차용증과 집 문서가 들어있소이다 하며 영감은 열쇠를 꺼내어 보란 듯이 자물쇠를 절거덕거리며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상자가 열리는 순간을 지켜보았고 남편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두 눈을 질끈 감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영감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상자 뚜껑을 확 열어젖히고 문서를 꺼내어 번쩍 들어 올리려는 순간 그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참담한 광경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그가 소중하게 숨겨두었던 위조된 가짜 문서와 뇌물장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대신 부엌에서 쓰다 남은 더러운 이면지들만이 보기 흉하게 구겨진 채 상자 바닥을 뒹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두 눈은 튀어나올 듯 커졌으며 당황한 손길로 상자 안을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지만 그가 찾는 증거들은 그 어디에도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내 소중한 문서가 어디로 사라졌단 말이냐 하고 영감은 짐승처럼 괴성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마을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금까지 남편 곁에 묵묵히 서서 침묵을 지키던 아내가 준비해 두었던 커다란 보자기를 손에 든 채 마루 한가운데로 당당하고 위엄 있게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기품 있는 안주인에게 집중되었고 마당은 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고요해졌으며 영감조차 파랗게 질린 얼굴로 아내를 두려움에 찬 눈빛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제비, 어르신께서 찾으시는 그 허접한 가짜 문서라면 바로 여기 소첩의 손에 있사옵니다. 하고 아내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며 들고 있던 보자기를 마당 바닥에 확 펼쳐 보였습니다. 보자기 안에서 쏟아져 나온 위조된 가짜 문서와 비밀 장부,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남편의 낡은 선비복이 햇빛 아래 선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며 모든 진실의 서막을 강렬하게 알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펼쳐진 보자기 안에서 쏟아져 나온 물건들을 보자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폭발할 듯이 거세어졌고 모두의 시선이 아내의 당당한 모습에 집중되었습니다. 위조된 가짜 문서와 비밀 장부, 그리고 남편의 날고품이 넓은 선비복이 햇빛 아래 선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며 그동안 얽혀있던 모든 기막힌 진실의 서막을 강렬하게 알리고 있었습니다.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친척 영감은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내년이 감히 내 소중한 물건들을 훔쳐내다니 당장 관아에 고발하여 혼쭐을 내주겠다 하고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영감의 허세 섞인 호통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차갑고 매서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중한 물건이라는 것이 선량한 조카를 모함하고 가문의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으려 만든 역겨운 가짜 문서와 뇌물장부를 뜻하는 것이옵니까? 하고 아내는 낭낭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그녀는 보자기에서 진짜 문서를 꺼내어 치켜들고는 마을 어른들을 향해 여기 아버님께서 남기신 진짜 문서가 있으니 저 가짜와 도장 및 필체를 똑똑히 비교해 보시옵소서 하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이 앞으로 나서서 두 문서를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보더니 과연 이 영감이 내놓으려던 문서는 조잡하게 위조된 가짜가 틀림없구먼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진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큰어른의 말에 놀라며 영감을 향해 분노 어린 시선을 던지기 시작했고 영감은 땀만 줄줄 흘렸습니다. 가짜 문서가 탄로나자 이번에는 영감이 매수했던 불량배들이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지만 아내는 그들을 놓치지 않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매섭게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 장부를 보시옵소서. 저 불량배들에게 돈을 쥐어주고 제 지아비가 밤마다 노름판에 간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게 한 더러운 거래 내역이 여기 낱낱이 적혀 있사옵니다. 하고 아내는 장부를 펄럭였습니다. 장부에 적힌 자신들의 이름과 받은 돈의 액수를 확인한 불량배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마당 바닥에 납작 엎드리며 아이고, 저희는 그저 저 영감님이 시키는 대로 돈을 받 거짓말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음모가 백일화에 드러나자 마을 사람들은 아하, 우리가 저 늙은 여우 같은 영감의 거짓말에 속았구나 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동네 어르신 중 한 명이 여전히 의구심을 거두지 못한 표정으로
영감의 죄는 알겠으나 조카가 밤마다 담을 넘어다녔다는 목격자가 한둘이 아닌데 그건 어찌 된 일이냐 하고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남편은 다시금 억울함이 북받쳐 오르는지 입술을 깨물며 저는 맹세코 밤에 이 집 밖을 나선 적이 단 한 번도 없사옵니다. 하고 호소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반신반의하는 듯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아내가 마지막으로 꺼낸 낡은 선비복을 자신의 몸에 걸치고 가슬머리에 푹 눌러 쓴 뒤 굵은 목소리로 헛기침을 하며 걷는 신용을 해보였습니다. 이 옷차림이 바로 여러분이 어두운 밤마다 보셨다는 그 의문의 사내와 같지 않사옵니까 하고 아내가 묻자 사람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이 옷을 입고 험한 뒷담을 넘어 장터와 이웃 마을을 오가며 가문의 빚을 갚고 땅 문서를 되찾기 위해 애썼던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저였사옵니다. 공고하고 아내는 굳게 지켜온 비밀을 고백했습니다. 지아비께서 학문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모자란 소첩이 감히 사내 행세를 하며 험한 밤길을 나섰다가 오히려 지아비의 명예를 더럽히고 말았사옵니다. 하고 아내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이 울려 퍼지자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고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제야 진실을 깨달은 남편은 감격에 겨워 부인 나를 위해 그토록 험한 고생을 홀로 견디고 있었다니 내가 진정 어리석은 지아비였소 하고 통곡하며 아내의 손을 굳게 부여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와집 안주인의 깊은 지혜와 남편을 향한 지극한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동안 거짓 소문에 휘둘려 죄 없는 선비를 비난했던 자신들의 경솔함을 뼈저리게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하늘이 내린 연려이자 지혜로운 부인이로다. 저런 귀한 아내를 둔 선비가 어찌 엇나갈 수 있겠는가 하며 큰어른이 칭찬하자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용기 있는 행동에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집히고 자신의 모든 악행이 낱낱이 까발려지자 친척 영감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을 일말의 명분조차 잃어버린 채 부들부들 떨며 비참하게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억울한 누명을 썼던 남편이 아니라 가문의 재산을 탐내어 간악한 흉계를 꾸민 친척 영감을 향해 거세게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저 못된 영감을 끌어내어 마을 밖으로 내쫓아라. 저런 인면수심의 자는 우리 평화로운 마을에 단 하루도 머물 자격이 없다 하고 젊은 청년들이 소리치며 당장이라도 달려들 듯 기세를 보였습니다. 영감에게 매수되었던 불량배들조차 사람들의 매서운 눈초리가 두려워 영감님,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죗값은 혼자 다 치르십시오.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꽁지가 빠지게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늙고 탐욕스러운 영감은 살려달라며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렸지만 남편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단호하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제비 어른 가문의 피를 나눈 정을 생각하여 관아에 고발하지는 않을 터이니 당장 짐을 싸서 이 집과 마을에서 영원히 떠나시옵소서 하고 남편은 가장의 위엄을 되찾은 목소리로 엄히 꾸짖었습니다. 영감은 결국 마을 사람들의 빗발치는 원성과 멸시 속에서 쫓기듯이 객실로 들어가 자신의 초라한 짐 꾸러미를 허겁지겁 챙겨 어깨에 둘러매고는 도망치듯 기와집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가 마을 어귀를 벗어날 때까지 사람들은 등 뒤에 대고 삿대질을 하며 침을 뱉었고 두 번 다시 이 마을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호통 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기와집을 뒤덮고 있던 짙은 먹구름과 숨막히는 긴장감이 비바람에 씻겨 내려가듯 완벽하게 사라지고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맑고 청명한 평화가 다시 마당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나고 모든 진실이 밝혀진 마당에는 후련함과 동시에 커다란 폭풍이 지나간 후에 묘한 정적만이 남아 사람들의 들뜬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극심한 긴장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 그 자리에 쓰러질 뻔했지만 남편이 든든한 팔로 그녀를 부축하며 부인 참으로 고생이 많았소. 당신이 우리 가문을 구했소 하고 따뜻하게 속삭여 주었습니다.
늙은 하인도 다가와 눈물을 훔치며 마님께서 참으로 큰일을 해내셨습니다. 이제야 늙은 종도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겠습니다. 하고 기뻐하며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오해가 풀린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다가와 우리가 무지하여 참으로 큰 상처를 드렸으니 부디 용서해 주시오. 앞으로는 이 댁을 마을의 자랑으로 삼겠소 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남편은 벅찬 고마움과 사람들의 따뜻한 사과에 눈시울을 붉히며 이웃들의 오해를 풀고 넉넉한 인심을 다시 나누기 위해 모두에게 작은 잔치를 베풀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웃 여러분, 저희 부부가 겪은 이 큰 시련은 결국 마을 사람들과의 정을 다시 확인하라는 하늘의 뜻인 듯하옵니다. 오늘 저희 집에서 갓 지은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씩 드시고 가시옵소서 하고 남편이 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비의 넉넉하고 관대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와 하는 환호성과 함께 흔쾌히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화답했고 기와집 마당은 순식간에 흥겨운 잔칫집 분위기로 탈바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지만 이번에는 억울함과 슬픔이 아닌 가슴 벅찬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여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맛있는 고깃국을 끓일 준비를 했습니다. 늙은 하인과 동네 아낙네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안주인을 도왔고 커다란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고기 냄새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마을 전체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는 동네 사내들이 모여 앉아 오늘 있었던 기막힌 반전의 이야기를 안주거리 삼아 시원한 막걸리를 나누어 마시며 호탕한 웃음꽃을 피웠고 팽팽했던 긴장감은 어느새 봄눈 녹듯 부드럽게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그 가녀린 안주인께서 매일 밤 남장하고 담을 넘었다니 호랑이보다 더 용맹한 여장부가 아니신가 하며 사람들은 아내의 담력과 지혜에 연신혀를 내두르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랑방 앞 툇마루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훈훈한 미소를 지으며 무너질 뻔했던 뼈대 깊은 가문이 훌륭한 며느리 덕분에 다시 굳건한 반석 위에 오르게 되었다며 칭찬, 릴레이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이리저리 자리를 옮겨다니며 마을 사람들에게 직접 술잔을 채워주고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사람들은 그의 겸손한 태도를 칭찬하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칼질하는 소리와 국이 끓는 소리가 흥겨운 악기 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아내는 커다란 주걱으로 국을 저으며 마당의 평화로운 풍경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비난과 멸시가 가득했던 마당이 다시 따뜻한 웃음과 정겨운 대화로 채워진 것을 보며 아내는 자신이 겪었던 뼈를 깎는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했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동네 안악이 수건으로 다정하게 닦아주며 마님 이제 두 번 다시 밤에 그 무거운 옷을 입고 험한 길을 걷지 마시어요.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고 속삭였습니다.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예, 아주머니 이제는 밤마다 서방님의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편안하게 바느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참으로 행복합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곧이어 커다란 소반에 모락모락 김이 나는 따뜻한 국밥과 맛깔스러운 나물 반찬들이 푸짐하게 차려져 마당 곳곳으로 배달되었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후루룩 들이켰습니다. 아, 뱃속이 든든해지니 세상 부러울 것이 없구먼. 안주인의 손맛이 들어가서 그런지 평소보다 국물 맛이 훨씬 더 깊고 진하네 그려하며 마을 사람들은 연신 감탄사를 터뜨리며 맛있게 식사를 즐겼습니다. 남편도 아내가 정성껏 퍼준 국밥 한 그릇을 들고 마루에 앉아 참으로 오랜만에 밥알의 단맛을 느끼며 허기진 배와 함께 텅 비어버렸던 마음 한 구석을 따뜻하게 채워나갔습니다. 따뜻한 음식이 뱃속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앙금들마저 모두 사르르 녹아내렸고 마당에는 오직 서로를 챙기는 따스한 정과 평화로운 온기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문에 닥친 끔찍한 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홀로 무거운 짐을 짊어졌던 아내는 배불리 밥을 먹는 남편과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마침내 안도의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마다 두꺼운 선비복을 입고 어둠 속을 헤매며 험한 담장을 넘어야 했던 외롭고 무서웠던 지난 시간들이 이제는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과거의 기억으로 서서히 멀어져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자신의 멍든 무릎과 상처난 손등을 내려다보았지만 그 상처들마저 이제는 가문을 지켜낸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느껴져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늙은 하인도 국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는 툇마루 기둥에 기대 앉아 이 평화로운 잔치 풍경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곰방대를 뻐끔뻐끔 피워올리며 모처럼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서쪽 하늘이 붉은 저녁놀로 짙게 물들기 시작하자 배를 든든히 채운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오늘 참으로 기막힌 구경도 하고 맛있는 국밥도 잘 얻어먹고 갑니다. 앞으로 이 댁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마을 사람들이 발벗고 나설 테니 걱정 마십시오 하고 사람들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대문 밖까지 나가 이웃들을 배웅하며 발걸음 조심해서 살펴가시옵소서. 이웃의 정을 잊지 않고 갚으며 살겠사옵니다 하고 깊이 허리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왁자지껄했던 마당이 비고 이웃들이 모두 돌아가자 기와집에는 다시 고즈넉한 정적이 찾아왔지만 그 정적은 예전처럼 차가운 것이 아니라 평온하고 안락한 느낌으로 집안을 채웠습니다. 저녁 노을이 완전히 사라지고 짙은 어둠이 깔리자 아내는 평소처럼 마당을 쓸고 우물가에서 손발을 깨끗하게 씻은 뒤 하루의 고단함을 털어내며 상쾌한 기분으로 안채 마루에 가볍게 걸터 앉았습니다. 항상 이맘때면 무거운 선비복을 갈아입고 험난한 담을 넘을 준비를 하며 심장이 두근거려야 했지만 오늘 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참으로 낯설면서도 눈물겹도록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그 낡은 선비복을 바라보며 아내는 서방님, 저 옷은 이제 잘 세탁하여 장롱 깊숙한 곳에 가보로 소중히 간직해야겠습니다. 하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남편은 멋쩍게 웃으며 부인 그 옷을 볼 때마다 내 어리석음을 반성하고 당신의 은혜를 되새길 터이니 곁에 잘 보관해 두시구려 하고 다정하게 화답하며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기와집의 밤은 더 이상 비밀과 두려움을 감추는 어두운 장막이 아니라 부부의 다정한 대화와 깊은 사랑을 보듬어 안는 따뜻하고 포근한 담요처럼 부드럽게 변해 있었습니다. 앞마당의 감나무 잎사귀들이 밤바람에 흔들리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었고 풀벌레들은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극적인 일들을 축하라도 하듯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밤의 합창을 이어가며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늙은 하인도 오늘 밤은 안심하고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부엌 가궁이에는 은은하게 남은 잔불이 따뜻한 기운을 내뿜으며 집안 구석구석을 아늑하게 데워주고 있어 참으로 평화로웠습니다. 남편은 툇마루에 아내와 나란히 앉아 부인, 오늘부터는 늦게까지 책을 읽지 않고 일찍 잠자리에 들 터이니 당신도 그동안 밀린 잠을 편안하게 푹 주무시구려 하고 다정하게 권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따뜻한 배려에 맑게 웃으며 예 서방님, 오늘 밤은 왠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만 같사옵니다. 하고 기분 좋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밤하늘에 떠오른 둥글고 밝은 달을 올려다보며 그동안 홀로 견뎌야 했던 외롭고 차가운 달빛이 이제는 자신을 다정하게 위로해주는 따뜻한 빛으로 바뀌었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의 발걸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뒷담도 달빛 아래에서 보니 그저 마당을 아늑하게 감싸주는 작고 든든한 울타리로만 보였고 더 이상 넘어야 할 두려운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평화를 되찾은 기와집은 이제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끄떡없을 만큼 단단해졌고 두 사람의 굳건한 믿음은 담장보다 더 높은 사랑으로 이 집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부인네가 앞으로는 책상머리에만 앉아있지 않고 집안 대소사를 직접 챙기며 당신의 짐을 가벼워지게 할 터이니 지켜봐 주시오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글 공부만 하느라 세상 물정을 몰랐던 자신이
얼마나 무능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남편은 이제 진짜 한 가정의 든든한 기둥으로 거듭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서방님의 그 말씀의 소첩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쁘옵니다. 저희가 힘을 합치면 앞으로 못 해낼 일이 무엇이겠사옵니까 하고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소리는 맑은 밤 공기를 타고 돌담을 돌아 고요한 산골 마을의 아름다운 자장가처럼 퍼져나가며 마음마저 포근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 어귀에서는 달빛을 받으며 걸어가는 늙은 친척 영감의 초라하고 쓸쓸한 뒷모습이 보였는데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하게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과욕이 부른 참담한 결과에 뒤늦게 후회의 눈물을 흘려보았지만 이미 돌아선 민심과 차갑게 식어버린 조카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렸고 그는 깊은 산속으로 호련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영감의 몰락은 마을 사람들에게 권선징악의 뚜렷한 교훈을 남겼고 남을 헐뜯고 남의 재산을 탐내는 자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 똑똑히 보여주는 생생한 이야기로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반면 지혜와 용기로 가문을 구한 아내의 이야기는 칭송받아 마땅한 미담으로 널리 퍼져나가 이웃마을 아낙네들의 귀감이 되었고 밤마다 담을 넘는 여인의 전설은 아름답게 기억되었습니다. 밤이 더욱 깊어지고 마당의 촛불들도 하나둘 꺼지기 시작하자 기와집은 온전한 어둠과 완벽한 정적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 그 어떤 불빛보다 따스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엄청난 폭풍을 이겨낸 부부는 마침내 안방으로 들어가 이부자리를 펴고 누웠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속마음을 밤새도록 도란도란 나누며 깊은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밖에서는 밤안개가 조용히 내려앉아 낡은 기와지붕을 포근하게 덮어주었고 담장 아래 핀 작은 들꽃들도 달빛을 이불 삼아 새근새근 평화로운 단잠에 빠져들어 마을의 밤은 한없이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이 집안에는 거짓과 두려움 대신 새로운 희망과 활기찬 일상이 시작될 것이며 지혜로운 여인이 지켜낸 굳건한 평화는 오래도록 이 마당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밤마다 기와집 뒷담을 주시하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지 않게 되었고 그 담장은 묵묵히 집안을 지키는 역할로 돌아가 고요하게 서 있게 되었습니다. 가짜 빈문서라는 먹구름이 거친 마당에는 내일 다시 눈부시게 맑은 아침 햇살이 쏟아질 것이며 그 햇살 아래서 부부는 서로를 향해 더욱 깊은 미소를 지어 보일 것입니다. 늙은 하인도 지혜롭고 헌신적인 여인 덕분에 오래된 기와집은 다시금 명망 높은 가문의 뼈대를 튼튼하게 회복하였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그 자리에 굳건하고 평화롭게 영원히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푹신한 베개에 머리를 뉘며 스르르 감기는 눈꺼풀 사이로 남편의 평온하게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고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깊은 숨을 내쉬며 완벽한 안식을 맞이했습니다. 밤마다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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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예우, 예우, 에우, 예우. 밤마다 가슴을 졸이며 입었던 무거운 선비복의 감촉은 이제 꿈결처럼 흩어졌고 오직 곁에 누운 남편의 따뜻한 체온만이 현실의 평화를 생생하게 증명해주고 있어 마음이 한없이 포근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편하게 잠들 수 있다는 이 평범한 사실 하나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방 안을 비추는 달빛은 하늘이 그녀의 용기를 칭찬하며 내려주는 따뜻한 상과 같았고 아내는 행복한 미소를 머금은 채 깊고 달콤한 꿈나라로 빠져들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이렇게 평화의 이불을 덮고 고요함 속에서 깊어가고 있었으며 기와집 안채에서 흘러나오는 미세한 숨소리들은 세상을 다독이는 가장 부드러운 자장가가 되어 어둠 속을 헤엄쳤습니다. 밤하늘에 총총히 밝힌 수많은 별들은 지상의 평화를 축복하듯 더욱 맑게 반짝였고 시원한 밤바람은 담장을 넘어 마당의 나무들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모두에게 편안한 밤을 약속해주고 있었습니다. 내일 하루도 오늘처럼 맑고 화창할 것이며
기와집 부부의 얼굴에는 먹구름 없는 환한 웃음만이 가득 피어날 것이라 굳게 믿으며 온 마을은 따뜻한 정을 품은 채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찾은 지혜로운 아내의 숨소리를 끝으로 폭풍 같았던 이 마을의 놀라운 이야기는 달빛과 함께 아름답게 갈무리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편안하게 두 눈을 감고 아내가 맞이한 그 깊고 달콤한 평화로운 잠자리를 떠올리며 오늘 하루의 모든 시름과 피로를 부드러운 이불 속에 조용히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풀벌레들의 잔잔한 노랫소리는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다정하게 위로해 줄 것이며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은은한 달빛은 여러분의 꿈길을 환하고 포근하게 비추어 줄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런 걱정도 두려움도 없는 낡은 기와집의 든든하고 고요한 마당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 평화로운 안식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야기를 잠시 멈추겠습니다. 지혜로운 안주인이 험한 담을 넘지 않고 평안하게 잠드니 아름다운 밤의 풍경을 기억하시며 부디 따뜻하고 달콤한 꿈을 꾸시길 바라옵고 편안한 밤 보내시길 깊이 기원합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자 기와집 지붕 위로 눈부시게 맑고 따사로운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져 내리며 밤새 집안을 감싸고 있던 서늘한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간밤에 그토록 깊고 평안한 잠을 자나내는 산새들의 경쾌한 지저귐 소리에 눈을 뜨며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전한 휴식의 달콤함에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어두운 밤에 무거운 선비복을 입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슬아슬하게 담을 넘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사라지니 그녀의 마음은 솜털처럼 가볍고 평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옆자리에서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는 남편의 편안한 얼굴을 바라보며 아내는 이 소박하고 고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축복인지 가슴 깊이 깨달으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잠시 후 남편도 기지개를 켜며 눈을 비비고 일어나더니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눈부신 아침 햇살을 반갑게 맞이하며 부인 참으로 상쾌하고 맑은 아침이구려 하고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마을 사람들의 오해와 멸시 속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밤잠을 설치며 시름시름 앓던 그의 얼굴에는 이제 어두운 그늘이 완전히 걷히고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오늘부터는 내가 당신을 대신하여 마당을 쓸고 집안의 대소사를 직접 챙길 터이니 당신은 좀 더 편히 쉬시구려 하고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따뜻한 배려에 눈시울이 붉어지며 서방님의 그 말씀만으로도 소첩은 이미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하옵니다. 하고 화답하며 부부의 깊은 정을 확인했습니다. 아내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방문을 나서서 우물가로 향했고 차갑고 맑은 물로 세수를 하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상쾌하게 온몸으로 느끼며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빚쟁이들을 만날 약속과 돈을 융통할 셈방으로 머리가 복잡했을 아침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사랑하는 지아비에게 어떤 맛있는 반찬을 해드릴까 하는 즐거운 고민만이 가득했습니다. 장작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경쾌한 소리는 마치 그녀의 마음속에서 춤을 추는 기쁨의 노래처럼 들렸고 가마솥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김은 기와집의 넉넉하고 평화로운 기운을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늙은 하인도 어느새 일어나 마당을 빗자루로 싹싹 쓸며 마님 오늘 아침은 공기가 참으로 달고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하고 환하게 웃으며 활기찬 아침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사랑방에만 틀어박혀 지내던 남편은 자신의 약조대로 방문을 활짝 열고 마당으로 나와 소매를 걷어붙이고는 늙은 하인을 도와 마당의 잡초를 뽑고 무너진 담장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붓만 잡던 손으로 흙을 만지고 빗자루를 드는 남편의 모습이 다소 어설퍼 보이기는 했지만 그의 표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책임감으로 충만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인께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이 집안을 지켜왔는지 내 직접 몸으로 부딪혀보며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하겠소 하며 남편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아내를 향해 듬직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는 코끝이 찡해지는 감동을 느끼며 우리 서방님께서 드디어 가문의 진정한 기둥으로 우뚝 서셨구나 하고 속으로 기뻐하며 정성스레 아침상을 준비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대문 밖이 소란스러워 나가보니 이웃 마을 사람들과 동네 아낙네들이 양손에 갓 낳은 달걀과 싱싱한 채소들을 가득 들고 기와집을 찾아와 있었습니다. 지난번 거짓 소문에 속아 선비님과 부인께 큰 상처를 드린 것이 너무나도 죄송하여 저희가 작은 정성을 모아 가져왔으니 부디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고 이웃들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는 황급히 나아가 그들의 손을 맞잡으며 어제 국밥 잔치로 이미 모든 오해는 눈 녹듯 사라졌으니 이런 귀한 것들을 가져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고 넉넉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부인의 그 깊은 지혜와 넓은 아량 덕분에 우리 마을이 큰 위기를 넘겼으니 이는 당연히 저희가 갚아야 할 도리라며 끝쌓고 선물들을 안겨주고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기와집의 안주인은 뛰어난 지혜와 용기로 가문을 구하고 악당을 물리친 전설적인 여장부로 마을 사람들의 깊은 존경을 한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동네에 크고 작은 다툼이나 골치 아픈 일이 생길 때면 사람들은 관아에 가기 전에 먼저 기와집을 찾아와 안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구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겪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하고 현명한 해답을 내려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해안에 감탄하며 모두가 평화롭게 앙금을 풀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남편 역시 아내의 그런 훌륭한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며 내 부인이지만 참으로 하늘이 내린 지혜를 가진 귀한 분이라며 동네방네 아내 자랑을 늘어놓으며 기뻐했습니다. 가짜 문서를 들고 행패를 부리던 간악한 친척 영감이 쫓겨난 이후로 기와집의 재산은 남편과 아내의 알뜰한 관리 덕분에 하루가 다르게 예전의 풍요로움을 빠르게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되찾은 땅 문서 덕분에 봄이 되자 소작농들은 더욱 신이 나서 밭을 일구었고 가을에는 쌀독이 넘쳐날 정도로 풍성한 곡식들이 마당 가득 산더미처럼 쌓여온 집안의 활기가 돌았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밤에 몰래 장터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거나 빚쟁이들을 만나 이자를 흥정할 필요가 없었기에 낮 동안의 여유로운 시간에 온전히 집안 살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글 공부에만 매달리지 않고 장부를 직접 꼼꼼하게 살피며 가문의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시작했고 부부의 완벽한 조화 덕분에 기와집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덕망 있는 집안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평생을 이 낡은 기와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며 온갖 꾸준히를 도맡아 했던 늙은 하인도 이제는 한결 편안해진 표정으로 툇마루에 앉아 따뜻한 가을 햇살을 쬐며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문이 기울어갈 때 홀로 가슴을 태우며 밤마다 마님을 도와 몰래 망을 보았던 그 끔찍하고 무서웠던 밤의 기억들은 이제 공방대 연기와 함께 허공으로 흩어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마님과 대감 마님께서 저리도 다정하게 집안을 이끄시니 늙은 종은 이제 당장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을 만큼 마음이 벅차고 행복합니다고 하인은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에게 한바구음을 지으며 자랑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늙은 하인의 깊은 충성심에 보답하고자 그에게 따뜻한 새 옷을 지어 입히고 식사 때마다 맛있는 반찬을 넉넉히 챙겨주며 남은 여생을 평안히 보낼 수 있도록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장롱 깊숙한 곳을 정리하다가 자신이 밤마다 마을을 돌아다닐 때 입었던 남편의 크고 낡은 선비복과 먼지 쌓인 갓을 발견하고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험난했던 시절 자신을 완벽하게 가려주고 가문을 구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이 낡은 옷을 보니 가슴 한구석에서 뭉클한 감동과 함께 지난날의 서글펐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그 옷을 보며 부인 이 옷은 우리 가문을 무너질 위기에서 구해낸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갑옷과도 같으니 버리지 말고 대대로 갑오로 물려줍시다 하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에 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낡은 선비복을 깨끗하게 다시 한번 세탁하여 곱게 접은 뒤 장롱의 가장 높은 곳에 소중하게 보관하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시간은 무심히 흘러 산골 마을에도 어김없이 다시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이는 추운 겨울이 찾아왔지만 낡은 기와집의 안채는 아궁이에 가득 채워진 장작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겨울을 날 양식이 부족하여 식구들 모두가 얇은 이불 하나에 의지에 덜덜 떨어야 했겠지만 지금은 곳간에 쌀이 가득하고 광에는 땔감이 산처럼 쌓여 있어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북풍이 창호지를 거세게 때리며 매서운 소리를 내어도 방 안에서는 화로의 밤을 구워 먹으며 부부가 나누는 다정하고 온기 넘치는 대화 소리만이 끊이지 않고 화기애애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겨울의 긴긴 밤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렵고 외로운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내년 봄에 싹틀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는 가장 안락하고 평화로운 휴식의 시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을에 이따금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가문의 재산을 탐내고 남편을 모함하려 했던 친척 영감은 산속을 헤매다 도적대를 만나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거짓골로 객사를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남편은 피를 나눈 친척의 비참한 최후에 잠시 측은한 마음을 가지기도 했지만 아내는 단호하게 하늘의 이치가 사필귀정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결과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남을 해치고 거짓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자는 결국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 파멸하게 된다는 뼈저린 교훈을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정직하고 착하게 살기를 다짐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오히려 기와집 부부의 굳건한 결속을 다져주었고 마을 공동체의 정직함과 도덕심을 한층 더 높여주는 훌륭한 계기가 되어 모두에게 큰 가르침으로 오랫동안 남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다시 봄이 찾아와 기와집 마당 한 구석에 자리 잡은 오래된 매화나무에서 맑고 은은한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나라와 집안 구석구석을 기분 좋게 채워주는 아름다운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당의 눈은 모두 녹아내렸고 뒷담 아래에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다투어 얼굴을 내밀며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새로운 생명의 경이로운 시작을 마을 전체에 기쁘게 알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부부는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맑은 밤하늘에 떠오른 둥글고 밝은 달을 바라보며 따뜻한 찻잔을 기울였고 찻잔 속에서는 매화 꽃잎이 부드럽게 흔들리며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운 고요한 정적은 결코 차갑거나 쓸쓸하지 않았으며 오직 오랜 시련을 훌륭하게 이겨낸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깊고 충만한 평화의 향기로 온 집안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찻잔을 내려놓고 아내의 부드러운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며 부인네가 평생을 두고 당신의 그 깊은 은혜와 넓은 마음을 갚아나가겠소 하고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나 비참하게 죽어갔을 터이니 이 가문은 모두 당신의 지혜가 만들어낸 고귀한 기적이나 다름없소 하며 남편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어깨에 살포시 기대며 서방님 부부란 본디 일심동체라 하였으니 소첩이 어찌 가장의 위기를 모른 척 하겠사옵니까? 지금 이 평화만으로도 소첩은 진정 행복하옵니다. 하고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달빛 아래 서로를 의지한 두 사람의 그림자는 마당 위에서 하나로 길게 이어졌고 그 모습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단단하고 아름다운 끈처럼 보였습니다. 아내의 시선은 잠시 자신이 매일 밤 무거운 선비복을 입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위태롭게 넘나들었던 마당 구석에 저낮고 허물어진 돌담 쪽으로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한때는 가문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몰래 넘어야만 했던 그 두렵고 무서운 경계선이 이제는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따뜻한 보금자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막이로 온전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담장 너머로 멀리 펼쳐진 어두운 산길을 바라보며 저 밤길을 홀로 걷던 지난날의 고독과 눈물이 지금의 이 눈부신 평화를 가져다준 훌륭한 밑거름이 되었음을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저 담을 넘어 어둠 속으로 나설 일이 없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에 잔잔한 호수처럼 깊고도
평온한 안도감을 가득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가문을 살리기 위해 바깥 출입을 감행했던 자신의 대담한 선택이 자칫하면 지아비의 명예를 영원히 짓밟을 뻔했던 그 아찔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면 아내는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스스로 빛을 발하며 거짓의 어둠을 걷어낸다는 굳건한 믿음 하나로 그 모든 고난을 버텨냈고 마침내 이렇게 당당하게 마루에 앉아 웃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자신의 삶으로 직접 증명해낸 아내는 이제 어떤 거대한 시련이 닥쳐와도 결코 두렵지 않을 강인한 내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맑고 지혜로운 눈동자는 달빛을 받아 반짝였고 그 속에는 쓰러져가는 집안을 곧게 세운 진정한 안주인으로서의 숭고한 자부심과 흔들림 없는 평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 그동안 온실 속 화초처럼 책 속의 죽은 글씨에만 매달려 살아왔던 자신의 무능함과 나약함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마당으로 나와 하인들과 함께 밭을 메고 땀을 흘리며 일하는 기쁨을 배웠고 장터에 나가 백성들의 삶을 직접 눈으로 보며 진정한 학문이 무엇인지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고고한 척방에 틀어박혀 있지 않고 이웃들의 어려움을 돌보며 자신이 가진 지식을 나누어주는 참된 선비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남편의 모습은 참으로 든든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내는 흙투성이가 되어 마당으로 돌아오는 남편에게 시원한 물을 건네며 지아비의 그런 훌륭한 변화가 자신이 밤마다 담을 넘었던 일보다 1000배 100배는 더 값진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와집의 평화는 곧 마을 전체의 평화로 널리 이어졌고 사람들은 오해와 불신 대신 서로를 믿고 돕는 따뜻한 공동체에 정을 다시금 끈끈하게 회복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불량배들도 기와집 안주인의 넓은 아량으로 용서를 받은 후에는 개과천선하여 마을의 꾸준히를 도맡아 하는 성실한 청년들로 변모하여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다 함께 기와집 마당에 모여 풍악을 울리고 떡을 치며 즐거운 잔치를 벌였고 이 집은 마을의 가장 든든한 중심이자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지켜낸 이 낡은 기와집은 단지 한 가문의 훌륭한 저택을 넘어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정직과 용기의 가치를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등대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더욱 깊어지자 늙은 하인은 사랑방 군불이 제대로 지펴졌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대문이 단단하게 걸어 잠겼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한 후 자신의 낡은 방으로 돌아가 편안하게 자리에 누웠습니다. 일평생 이 집안의 흥망성쇠를 모두 지켜본 그에게 있어 지금 이 순간 마당에 깃든 고요하고 완벽한 평화는 그 어떤 값비싼 보물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마님께서 목숨을 걸고 이 무너져가는 집안을 살려내셨으니 나 같은 늙은 종이 이토록 따뜻한 방에서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는 게지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시다 하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인은 부디 마님과 대감 마님께서 오래오래 무병장수하시기를 하늘에 간절히 기도하며 눈을 감았고 그의 얼굴에는 고된 노동의 흔적 대신 더없이 편안하고 행복한 평안에 미소만이 온화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툇마루에서 달빛을 즐기던 부부도 밤바람이 제법 서늘해지자 찻잔을 정리하고 일어서서 방 안을 훈훈하게 덮여주는 군불의 온기가 가득한 안방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겨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잠자리를 정성스럽게 펴주며 솜을 도톰하게 넣은 부드러운 이불을 깔았고 방 안에는 은은한 국화차 향기가 감돌아 마음을 한층 더 차분하고 안락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더 이상 빚쟁이들의 거친 독촉이나 탐욕스러운 친척의 간악한 협박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 작고 네모난 방은 세상 그 어떤 화려하고 거대한 궁궐보다 안전하고 포근한 부부만의 완벽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방문을 닫고 창호지를 통해
은은하게 스며드는 달빛 조명을 받으며 자리에 누운 두 사람은 오늘 하루도 무사히 평화롭게 지나갔음에 깊이 감사하며 서로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서방님, 오늘 밤도 바깥의 바람이 무척이나 맑고 시원하여 참으로 잠들기 좋은 밤이옵니다. 이제 모든 근심과 걱정은 훌훌 털어버리시고 평안하고 깊은 꿈나라로 여행을 떠나시옵소서 하고 아내가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다정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부인도 그동안 나를 대신하여 험한 세상의 비바람을 맞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았으니 오늘 밤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평화로운 잠을 청하시구려 하고 따뜻하게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조용한 방 안에서 마치 소미불처럼 부드럽게 섞여들었고 서로를 끔찍이 위하고 아끼는 그 지극한 마음은 밤의 정적 속에서 더욱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은 결코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지친 몸과 마음을 다독여주는 다정한 친구와 같았으며 밤은 그들에게 참된 휴식과 내일을 살아갈 새로운 힘을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있었습니다. 기와집의 불빛이 하나둘 모두 꺼지고 짙은 어둠이 마당 전체를 포근하게 덮어주자 마을의 온갖 소음들도 마법처럼 잦아들며 완벽하고도 깊은 고요가 산골짜기 전체에 고즈넉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지붕 위로 부드럽게 쏟아지는 하얀 달빛은 마치 하늘이 이착하고 지혜로운 여인에게 내리는 따스한 축복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은은하게 비추며 밤의 요정들처럼 조용히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자리 잡은 우물 속에서도 맑고 차가운 물이 별빛을 머금은 채 잔잔하게 일렁였고 돌담 아래 피어난 작은 들꽃들은 달빛을 이불 삼아 평화로운 단잠에 새근새근 빠져들었습니다. 폭풍우처럼 거세게 몰아쳤던 위기와 갈등의 시간들은 모두 바람결에 흩어지고 오직 굳건한 믿음과 사랑으로 이겨낸 진정한 평화만이 이 오래된 기와집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지혜로운 안주인이 매일 밤 겪어야 했던 그 무거웠던 짐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마침내 맞이한 완벽한 휴식의 순간을 마음속 깊이 가만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밤마다 무거운 옷을 입고 위태로운 담을 넘어야 했던 그녀의 가슴이 이제는 편안하게 숨을 쉬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쌓인 시름과 걱정도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거짓된 소문과 탐욕의 먹구름이 진실의 바람 앞에 흩어져 버린 기와집의 맑은 하늘처럼 여러분을 짓누르는 생각들도 밤바람에 모두 날려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믿음으로 빛나던 이 방 안의 온기가 지금 눈을 감고 있는 여러분의 잠자리에도 포근하게 닿기를 조용히 기원해 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십소리는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다정하게 쓸어내려주는 자연의 부드러운 손길이며 밤하늘을 수놓은 반짝이는 별빛은 여러분의 내일을 더욱 눈부시게 밝혀줄 맑고 희망찬 등불입니다. 이 오래된 산골, 마을의 평화로운 밤 공기를 들이마신다고 상상하며 길고 편안한 숨을 깊게 내쉬어 보시고 온몸의 긴장을 풀며 가장 아늑하고 달콤한 꿈의 세계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보십시오. 지혜와 사랑으로 단단하게 지켜낸 낡은 기와집의 부부가 나누는 그 깊고 따뜻한 온기가 여러분의 마음속까지 전해져 오늘 밤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포근한 잠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할골은 한도 한한 하루 할곤이 했고 할곤이 마른 인사말을 할곤 나를 할곤 한 인사말을 할괄의 여러분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여드리며 이 길고 놀라웠던 마을의 전설 같은 이야기를 모두 따뜻하게 마치려 합니다. 긴 시련의 밤이 영원히 지나가고 마침내 온전한 평화를 맞이한 그녀의 맑고 차분한 목소리가 어둠 속을 부드럽게 감싸며 여러분의 꿈길을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달콤한 곳으로 안전하게 안내해 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필요 없는 이 평화로운 밤의 고요함에 몸을 맡기시고 여러분도 그녀처럼 아주 편안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깊고 아름다운 꿈나라로 스르르 빠져드시길 바랍니다. 서방님, 험난했던 폭풍우는 모두 지나가고 이제 우리 집 마당에는 흔들리지 않는 고요하고 맑은 평화만이 가득 내려앉았으니 부디 아무런 걱정 마시고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깊은 잠을 이루시옵소서. 그녀의 이 부드럽고 따뜻한 한마디가 달빛을 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스란히 닿아 오늘 밤 세상에서 가장 푹신하고 포근한 꿈의 이불이 되어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주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고요한 산골 마을에 낡은 기와집에 찾아오니 완벽하고 아름다운 평안이 여러분의 곁에 항상 머물기를 바라며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고 깊고 안락한 밤의 품으로 천천히 빠져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옵소서.